이야기를 시작하며 1945년에 세상에 나온 조지 오웰의 걸작 동물농장은 20세기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오웰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담는 이야기로 가장 알맞은 장르인 동물 우화를 통해 그 시대의 크나큰 비극을 잘 묘사했다. 잔인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았는지 말이다. 오웰이 돼지 나폴레옹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비단 스탈린의 추상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후에 공포를 퍼뜨린 이들이며 나아가 쿠바, 리비아, 이란 등지에서 벌어졌던 독립의 움직임으로부터 그릇되게 빠져나온 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여기서 그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다. 오웰은 독재자들의 속성을 알고 있었다. 독재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맞서 싸웠고 또 이해하기도 했다. 오웰은 이를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모습을 그려냈고 우리는 그 본 모습에 경악하였다. 지난 20세기 자유와 정의를 향한 몸부림에서 우리가 실망만을 맛보았던 건 아니다. 한 예로 인도에서는 처칠이 맨발의 고행자라 칭한 한 작은 남자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제국을 무릎 꿇린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 흑인 목사가 백인들에 대항해 유색 인종의 평등을 얻어내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한 정치범이 불가능하다 여겼던 흑인들과 아프리카 백인들 간의 화해를 이뤄내며 막을 수 없어 보였던 유혈 사태를 막았다. 한편 폴란드에서도 한 기술자가 권력의 무릎을 꿇렸다. 세르비아의 한 단체인 오트포르의 젊은 럭가스들이 피비린내 나는 독재자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켰다. 물론 저마다 국적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얻어낸 승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력이나 증오, 분노나 복수심만으로 얻어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들은 대의 명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조지 오웰은 제대로 본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앞선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아주 좁고 위험하고 불확실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겸손하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매우 현실적인 길일 것이다. 자비의 도리슨.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살던 성이 있었는데 한참 뒤에는 동물 농장으로 바뀌었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지. 사람들이 그냥 성을 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긴 칼을 찬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성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 한편으로는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소문도 있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말이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더는 이 성에 살지 않는다는 거야. 주인들이 떠나자 동물들은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어. 완전 자유야. 자유. 동물들은 이른바 시민이 된다는 기대에 들떴어. 한때 주인이 있고 감옥처럼 느껴졌던 성을 공화국이라 부르며 감격에 겨워했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물들은 하나둘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점점 더. 동물공화국의 암탉 아델라이드는 개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고백했소. 경애하는 실비오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임명한 개들한테 말이오. 달걀 하나를 멋대로 빼돌렸다고. 암탉 아델라이드는 동물 시민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렸소. 달걀, 털, 젖과 같은 것들을 모두 중앙 창고로 보내야 하는 의무 말이오. 이건 범죄요. 실비오 대통령께서는 무겁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암탉 아델라이드를 처형대로 보내라고 명하셨소. 진위대 1호부터 7호까지 제 위치의 정렬. 모든 동물들은 기억하시오. 이 공화국의 대통령께서 심판하시는 이 순간을. 나아가 죄인이 저지른 죄를 잊지 마시오. 하지만 그건 내 거잖아요. 진위대는 명령을 받으시오. 돌격. 다 끝났소. 이제 각자 일터로 돌아가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을 기억해야 해, 방갈로르. 네, 아델라이드가 죽은 날이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 힘내. 거의 다. 고양이가 하긴 힘든 일이야. 많이 힘들지? 돌을 10kg이 안 되게 잘랐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겠어, 방갈로르. 정말 친절하세요. 캥트 씨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더욱이 집에서 애들을 봐야 할 시간에. 에휴, 남편만 그렇게 가지 않았어도 작업장 돌무더기에 깔렸으니. 그러니
저희도 어쩌겠어요. 바깥 일을 떠맡을 수밖에요. 그런데 저 아래로 노새가 무사히 잘 지나가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빨리빨리, 곧 날이 저문다. 그 전에 중앙 창구까지 가져다 놔야 한다고. 게으른 녀석들. 뒷다리라도 물려야 정신을 차릴까? 이봐, 국물 지나가는 거 안 보여? 아, 이호님 미안하지만 저도 지나가야 해요. 작업대에서 저를 기다리거든요. 더 기다리라고 해. 작업대보다 창고가 우선이야. 오리볼도르, 하루 동안 깃털 한 자루, 단추 3개. 다음, 염소 캥트, 장작 6개비, 단추 4개. 다음, 양 레오나르, 양털 한 자루, 단추 2개. 클레아, 맙소사, 달걀 한 알당 단추 1개라니. 말도 안 돼. 완전 날강도잖아. 그럼 법대로 해볼까? 싫으면 얼른 닭장으로 돌아가든가. 다음, 방갈로르, 서둘러. 이루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 오늘 돌 4개를 올리겠다고 대통령한테 약속했대. 이루가 저녁에 작업장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해. 그럼 자기가 대신하라죠. 방갈로르, 그거 알아? 자네 농담은 하나도 웃기지 않아. 벌써 뻗은 건가? 아닙니다, 이로님. 돌이 너무 무거운 데다가 저는 암코양이고 잠이 부족. 방갈로르, 당신이 그렇게 꾸물거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돌이 벌써 저 자리에 놓였겠지. 저 위에. 안 맞아요. 돌을 내려서 다시 잘라야 해요. 내가 여기서 돌을 쌓은 지가 몇 년인데. 장담컨대 들어가요. 어쨌거나 딱 들어맞아야 한다고. 릭씨의 경험은 존경하지만 릭씨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로님, 릭씨 잘못이 아니고 제가 돌 크기를 잘못 판단했어요. 아무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내일 다시 잘라서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제정신인가? 올 여름 첫날 대통령의 첫째 애인에게 이 탑을 헌정하기로 약속했단 말이다. 그러려면 하루에 4개씩 올려야 한다고. 알아들었어? 그런 줄 알고 얼른 집어넣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런님. 안 돼요. 돌이 안 맞는다고. 안 맞잖아요. 살려줘요. 무너지겠어요. 얼른 피해요, 릭. 날 수가 없어. 나 깔리겠어. 지지대가 곧 무너질 거야. 저 친구는 놔두고 방갈로르는 올라와. 우리들이야 성에 넘쳐나지만 고양이는 한 마리뿐이니까. 뭐야 이게? 아이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말 좀 그만해요. 어이없네요. 아이고, 갑자기 무너져서. 모든 게 당신 탓이다, 방갈로르. 딱 맞는 돌만 골라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게다. 지지대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이 모든 건 당신이 물어내야 할 것이다. 너무해요, 이게. 당신 내가... 참아요, 릭씨.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 일 말고도 오늘은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안 그래요? 일주일 만에 다시 왔지 뭐야. 그렇게 족집게라며? 최고 점쟁이라고 소문이 났어.
성격이랑 지난 일은 기본이고 연애 코치도 척이면 착이래.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 말대로 하면 되겠어요. 와, 대박. 알았지? 그럼요. 좋아. 그럼 당근 3개. 다음. 다른 고민 생기면 올게요. 미안하지만 고양이 점괘 모르는데. 내가 다음 차례라고요? 전 부인들의 고민 해결사 세자르입니다. 누가 다음 차례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난 방갈로르라고 해요. 위층에 사는 2아이의 엄마예요.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물으러 온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어렵겠는데요. 고민 상담은 주로 밤에 이뤄지죠. 대신에 당신 아이들을 내가 맡아주면 어떨까요? 내가 애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몽땅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때요? 딱 2마디. 안녕, 잘 자. 이게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헛소리하면 당신의 배를 갈라 내장들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두개골은 잘 닦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던져주겠어요. 잘 자요, 이웃사촌. 맙소사, 세자르. 어머,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안 아파요? 고양이는 고양이네. 중앙창고에 내 단추가 6개 있었어. 그런데 단추 2개를 썼다고 하자. 자, 단추가 몇 개 남아있을까? 적게요. 아휴. 엄마다. 엄마가 왔다.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얘들아, 일하고 온 엄마한테는 어떻게 인사하라고 했지? 죄송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엄마? 에치. 이봐, 여긴 먼지 소굴에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추워. 나 같으면 애들을 이런 곳에서 키우진 않을 거야. 저도 알아요, 마르게리트. 하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요. 해가 곧 질 텐데 배급소에 가도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낮에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수탉이 그러는데 우린 단추가 없대요. 오늘 저녁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럼 오늘은 처형 때 아무도 끌려가지 않겠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일 없을 거야. 다녀올게요. 배급소로 출발! 작업장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서요. 오늘은 단추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원래 중앙창고에 자네 단추는 늘 없는 게 아니었어? 그게 걱정이에요. 난 살이 뒤룩뒤룩 찐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잖아. 조금만 먹어도 돼. 아마 내 몫으로 단추 10개는 남아있을 거야. 그거면 아이들 먹이기엔 충분할 거야. 안 그래? 마르게리트,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자, 고개 들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그릇과 사료통은 나날이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오만은 금물이니 더욱더 절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이 바로 목숨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강력한 친위대와 강한 대통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밤에도 늑대들이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친위대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지 토끼 3마리와 암탉 2마리를 잃었을 뿐입니다. 비록 슬픔과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눈물이 쉽사리 마르지 않을지라도 이 아름다운 승리는 우리를 단 하나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실비오 대통령께 영광을! 실비오 대통령께 영광을! 뭐가 잘못됐나요? 배를 고른 건 그렇다 치고 늑대가 습격했다는 말을 발톱만큼이라도 믿을 줄 알고? 쉿! 마리게리트, 누가 듣겠어요? 노래 다 불렀는데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수확은 예상보다 적다 보니 중앙창고의 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배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줄인다고? 아니, 지금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모두의 목표라면 모두 노력을 해야 하잖아. 어째서 우리만 굶어야 하냐고. 당신과 당신의 대통령, 당신의 패거리는 늘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입 닥쳐. 대통령과 친위대가 늑대에 맞서 공화국을 지키려면 늘 힘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사실 모르나? 그러고 보니 이보다 더 하찮은 일로도 처형대에 올라간 암탉 1마리가 있었지. 그러니 입 다물어. 싫은데? 모두를 위한 노력을 모두를 위해 노력하라. 정 그렇다면 배급은 없다. 우리가 배를 고른 건 누구나 알아. 배가 고프다고. 배급은 우리의 권리요. 우리에겐 단추도 있지 않소. 마땅히 받아야 할 식량을 중앙 창고에서 내주지 않는다면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옳소. 가져옵시다. 모두 마르게리트를 따릅시다. 창고문을 여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열겠소. 우리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졸개들은 비켜라. 제자리로 돌아가, 당장. 마르게리트,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제 얻는데? 모든 개들은 첫 번째 경고를 하라. 자네는 어린애들도 있으니 얼른 피신해. 하지만 얼른!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달라! 내 털을 내놔! 내 알들을 돌려줘! 2번째 경고다. 우리를 막지 마라. 창고는 우리 것이다. 할 수 없군. 명령을 내릴 수밖에. 물어뜯어라. 나를 따라와요. 창고로 갑시다. 그렇게는 안 될걸. 이번엔 우리 차례다. 아우, 세상에. 애를 어머, 세상에. 이 장면은 너무 끔찍하네요. 최악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얼른 스킵할게요.
이제 넌 끝이야. 두고 보자. 거기 그대로 있어. 암컷. 밖으로 나오는 순간 끝이니까. 넌 죽었어. 이젠 네가 처형대에 올라갈 차례다. 난 그저 졸개일 뿐이야. 그냥 명령만 따랐다고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리고 계속 명령을 따를 준비가 돼 있고. 친위대예요. 어서 피해요. 영영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나요, 엄마? 무슨 소리? 저 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해치겠어? 안 그러니? 괜찮을 거야. 방갈로르, 살려줘. 릭! 세상에 죽고 싶지 않아.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릭씨. 축사에 가서 붕대로 지혈하면 돼요. 얘들아,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네, 엄마. 얼른 돌아와야 해요. 이 스카프는 설마... 너무 끔찍한 광경이에요. 처참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눈물 날 것 같아요. 마르게리트가 처형을 당했네요. 아주 비참하게. 마치 권위에 도전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소동물까지 해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른 저희 고양이 2마리 안아주러 가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 이야기를 시작하며 1945년에 세상에 나온 조지 오웰의 걸작 동물농장은 20세기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오웰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담는 이야기로 가장 알맞은 장르인 동물 우화를 통해 그 시대의 크나큰 비극을 잘 묘사했다. 잔인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았는지 말이다. 오웰이 돼지 나폴레옹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비단 스탈린의 추상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후에 공포를 퍼뜨린 이들이며 나아가 쿠바, 리비아, 이란 등지에서 벌어졌던 독립의 움직임으로부터 그릇되게 빠져나온 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여기서 그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다. 오웰은 독재자들의 속성을 알고 있었다. 독재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맞서 싸웠고 또 이해하기도 했다. 오웰은 이를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모습을 그려냈고
우리는 그 본 모습에 경악하였다. 지난 20세기 자유와 정의를 향한 몸부림에서 우리가 실망만을 맛보았던 건 아니다. 한 예로 인도에서는 처칠이 맨발의 고행자라 칭한 한 작은 남자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제국을 무릎 꿇린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 흑인 목사가 백인들에 대항해 유색 인종의 평등을 얻어내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한 정치범이 불가능하다 여겼던 흑인들과 아프리카 백인들 간의 화해를 이뤄내며 막을 수 없어 보였던 유혈 사태를 막았다. 한편 폴란드에서도 한 기술자가 권력의 무릎을 꿇렸다. 세르비아의 한 단체인 오트포르의 젊은 럭가스들이 피비린내 나는 독재자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켰다. 물론 저마다 국적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얻어낸 승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력이나 증오, 분노나 복수심만으로 얻어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들은 대의 명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조지 오웰은 제대로 본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앞선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아주 좁고 위험하고 불확실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겸손하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매우 현실적인 길일 것이다. 자비의 도리슨.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살던 성이 있었는데 한참 뒤에는 동물 농장으로 바뀌었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지. 사람들이 그냥 성을 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긴 칼을 찬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성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 한편으로는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소문도 있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말이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더는 이 성에 살지 않는다는 거야. 주인들이 떠나자 동물들은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어. 완전 자유야. 자유. 동물들은 이른바 시민이 된다는 기대에 들떴어. 한때 주인이 있고 감옥처럼 느껴졌던 성을 공화국이라 부르며 감격에 겨워했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물들은 하나둘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점점 더. 동물공화국의 암탉 아델라이드는 개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고백했소. 경애하는 실비오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임명한 개들한테 말이오. 달걀 하나를 멋대로 빼돌렸다고. 암탉 아델라이드는 동물 시민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렸소. 달걀, 털, 젖과 같은 것들을 모두 중앙 창고로 보내야 하는 의무 말이오. 이건 범죄요. 실비오 대통령께서는 무겁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암탉 아델라이드를 처형대로 보내라고 명하셨소. 진위대 1호부터 7호까지 제 위치의 정렬. 모든 동물들은 기억하시오. 이 공화국의 대통령께서 심판하시는 이 순간을. 나아가 죄인이 저지른 죄를 잊지 마시오. 하지만 그건 내 거잖아요. 진위대는 명령을 받으시오. 돌격. 다 끝났소. 이제 각자 일터로 돌아가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을 기억해야 해, 방갈로르. 네, 아델라이드가 죽은 날이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 힘내. 거의 다 왔... 고양이가 하긴 힘든 일이야. 많이 힘들지? 돌을 10kg이 안 되게 잘랐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겠어, 방갈로르. 정말 친절하세요. 캥트 씨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더욱이 집에서 애들을 봐야 할 시간에. 에휴, 남편만 그렇게 가지 않았어도 작업장 돌무더기에 깔렸으니. 그러니 저희도 어쩌겠어요. 바깥 일을 떠맡을 수밖에요. 그런데 저 아래로 노새가 무사히 잘 지나가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빨리빨리. 곧 날이 저문다. 그 전에 중앙 창고까지 가져다 놔야 한다고. 게으른 녀석들. 뒷다리라도 물려야 정신을 차릴까? 이봐, 곡물 지나가는 거 안 보여? 아, 이호님 미안하지만 저도 지나가야 해요. 작업대에서 저를 기다리거든요. 더 기다리라고 해. 작업대보다 창고가 우선이야. 오리볼도르, 하루 동안 깃털 한 자루, 단추 3개. 다음. 염소 캥트, 장작 6개비, 단추 4개. 다음. 양 레오나르, 양털 한 자루, 단추 2개. 클레아, 맙소사, 달걀 한 알당 단추 1개라니. 말도 안 돼. 완전 날강도잖아. 그럼 법대로 해볼까? 싫으면 얼른 닭장으로 돌아가든가. 다음. 방갈로르, 서둘러. 이루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 오늘 돌 4개를 올리겠다고 대통령한테 약속했대. 이루가 저녁에 작업장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해. 그럼 자기가 대신하라죠. 방갈로르, 그거 알아?
자네 농담은 하나도 웃기지 않아. 벌써 뻗은 건가? 아닙니다, 이로님. 돌이 너무 무거운 데다가 저는 암코양이고 잠이 부족. 방갈로르, 당신이 그렇게 꾸물거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돌이 벌써 저 자리에 놓였겠지. 저 위에. 안 맞아요. 돌을 내려서 다시 잘라야 해요. 내가 여기서 돌을 쌓은 지가 몇 년인데. 장담컨대 들어가요. 어쨌거나 딱 들어맞아야 한다고. 릭씨의 경험은 존경하지만 릭씨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로님, 릭씨 잘못이 아니고 제가 돌 크기를 잘못 판단했어요. 아무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내일 다시 잘라서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제정신인가? 올 여름 첫날 대통령의 첫째 애인에게 이 탑을 헌정하기로 약속했단 말이다. 그러려면 하루에 4개씩 올려야 한다고. 알아들었어? 그런 줄 알고 얼른 집어넣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로님. 안 돼요. 돌이 안 맞는다고. 안 맞잖아요. 살려줘요. 무너지겠어요. 얼른 피해요, 릭. 날 수가 없어. 나 깔리겠어. 지지대가 곧 무너질 거야. 저 친구는 놔두고 방갈로르는 올라와. 우리들이야 성에 넘쳐나지만 고양이는 한 마리뿐이니까. 뭐야 이게? 아이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말 좀 그만해요. 어이없네요. 아이고, 갑자기 무너져서. 모든 게 당신 탓이다, 방갈로르. 딱 맞는 돌만 골라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게다. 지지대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이 모든 건 당신이 물어내야 할 것이다. 너무해요, 이게. 당신 내가. 참아요, 릭씨.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 일 말고도 오늘은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안 그래요? 일주일 만에 다시 왔지 뭐야. 그렇게 족집게라며? 최고 점쟁이라고 소문이 났어. 성격이랑 지난 일은 기본이고 연애 코치도 척이면 착이래.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 말대로 하면 되겠어요. 와, 대박. 알았지? 그럼요. 좋아. 그럼 당근 3개. 다음. 다른 고민 생기면 올게요. 미안하지만 고양이 점괘 모르는데. 내가 다음 차례라고요? 전 부인들의 고민 해결사 세자르입니다. 누가 다음 차례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난 방갈로르라고 해요. 위층에 사는 2아이의 엄마예요.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물으러 온 거예요. 뭐 이해는 하지만 어렵겠는데요. 고민 상담은 주로 밤에 이뤄지죠. 대신에 당신 아이들을 내가 맡아주면 어떨까요? 내가 애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몽땅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때요? 딱 2마디. 안녕, 잘 자. 이게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헛소리하면 당신의 배를 갈라 내장들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두개골은 잘 닦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던져주겠어요. 잘 자요, 이웃사촌. 맙소사. 세자르. 어머,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안 아파요? 고양이는 고양이네.
중앙창고에 내 단추가 6개 있었어. 그런데 단추 2개를 썼다고 하자. 자, 단추가 몇 개 남아 있을까? 음, 적게요. 아휴, 어? 엄마다. 엄마가 왔다.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음, 음. 얘들아, 일하고 온 엄마한테는 어떻게 인사하라고 했지? 아, 죄송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엄마? 에치. 이봐, 여긴 먼지 소굴에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추워. 나 같으면 애들을 이런 곳에서 키우진 않을 거야. 저도 알아요, 마르게리트. 하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요. 해가 곧 질 텐데 배급소에 가도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낮에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수탉이 그러는데 우린 단추가 없대요. 어, 오늘 저녁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럼 오늘은 처형 때 아무도 끌려가지 않겠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일 없을 거야. 다녀올게요. 배급소로 출발! 작업장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서요. 오늘은 단추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원래 중앙창고에 자네 단추는 늘 없는 게 아니었어? 그게 걱정이에요. 난 살이 뒤룩뒤룩 찐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잖아. 조금만 먹어도 돼. 아마 내 몫으로 단추 10개는 남아있을 거야. 그거면 아이들 먹이기엔 충분할 거야. 안 그래? 마르게리트,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자, 고개 들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그릇과 사료통은 나날이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오만은 금물이니 더욱더 절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이 바로 목숨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강력한 친위대와 강한 대통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밤에도 늑대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친위대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지 토끼 3마리와 암탉 2마리를 잃었을 뿐입니다. 비록 슬픔과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눈물이 쉽사리 마르지 않을지라도 이 아름다운 승리는 우리를 단 하나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실비오 대통령께 영광을! 실비오 대통령께 영광을! 뭐가 잘못됐나요? 배를 고른 건 그렇다 치고 늑대가 습격했다는 말을 발톱만큼이라도 믿을 줄 알고? 쉿! 마르게리트, 누가 듣겠어요? 노래 다 불렀는데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수확은 예상보다 적다 보니 중앙창고의 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배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줄인다고? 아니, 지금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모두의 목표라면 모두 노력을 해야 하잖아. 어째서 우리만 굶어야 하냐고. 당신과 당신의 대통령, 당신의 패거리는 늘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입 닥쳐.
대통령과 친위대가 늑대에 맞서 공화국을 지키려면 늘 힘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사실 모르나? 그러고 보니 이보다 더 하찮은 일로도 처형대에 올라간 암탉 한 마리가 있었지. 그러니 입 다물어. 싫은데? 모두를 위한 노력을, 모두를 위한 노력을, 모두를 위해 노력하라! 노력하라! 정 그렇다면 배급은 없다. 우리가 배를 고른 건 누구나 알아. 배가 고프다고. 배급은 우리의 권리요. 우리에겐 단추도 있지 않소. 마땅히 받아야 할 식량을 중앙 창고에서 내주지 않는다면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옳소. 가져옵시다. 모두 마르게리트를 따릅시다. 창고문을 여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열겠소. 우리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졸개들은 비켜라. 제자리로 돌아가, 당장. 마르게리트,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제 얻는데? 모든 개들은 첫 번째 경고를 하라. 자네는 어린애들도 있으니 얼른 피신해. 하지만 얼른,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달라. 내 털을 내놔. 내 알들을 돌려줘. 두 번째 경고다. 우리를 막지 마라. 창고는 우리 것이다. 할 수 없군. 명령을 내릴 수밖에. 물어뜯어라. 나를 따라와요. 창고로 갑시다. 그렇게는 안 될걸. 이번엔 우리 차례다. 아우 세상에. 애를 어머 세상에. 이 장면은 너무 끔찍하네요. 최악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얼른 스킵할게요. 이제는 끝이야. 두고 보자. 거기 그대로 있어. 암컷. 밖으로 나오는 순간 끝이니까. 넌 죽었어. 이젠 네가 처형대에 올라갈 차례다. 난 그저 졸개일 뿐이야. 그냥 명령만 따랐다고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리고 계속 명령을 따를 준비가 돼 있고. 친위대예요. 어서 피해요. 영영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나요, 엄마? 무슨 소리. 저 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해치겠어. 안 그러니? 괜찮을 거야. 방갈로르, 살려줘. 릭, 세상에. 죽고 싶지 않아.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릭씨. 축사에 가서 붕대로 지혈하면 돼요. 얘들아,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네, 엄마. 얼른 돌아와야 해요. 이 스카프는 설마. 너무 끔찍한 광경이에요. 처참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눈물 날 것 같아요.
마르게리트가 처형을 당했네요. 아주 비참하게. 마치 권위에 도전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소동물까지 해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른 저희 고양이 2마리 안아주러 가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